안녕하세요. 꽃갈매입니다. 식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지금은 장마에 주의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영상 업로드 시점에는 한창 장마 시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뚜껑으로 해결하는 통풍 업그레이드 팁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통풍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화분 하단에 병뚜껑을 이용한 핵심 팁도 지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화분 아래 이거 쓰세요. 병뚜껑 통풍 장마철 팁과 여러 여름 대비 방법을 소개하기 전에 두 갈식으로 통풍을 위한 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재활용 쓰레기로 많이 나오는 병뚜껑을 활용해서 화분 아래쪽에 통풍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줄기 쪽에 통풍을 위해서 이것저것 큰잎을 정리를 하고 꽃대를 정리하고 등등 많은 팁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많은 고수님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화분 받침대는 살짝 올라오는 모양이기에 이 부분에 물이 고이기도 하고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람을 막기도 하죠. 여기에 높이를 아주 살짝 높여주는 방법인데요. 물을 주고 나서 흐르는 물을 담아두는 화분 받침대의 역할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 높이를 살짝만 올려주면서 그 사이사이로 바람이 지나다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맞바람 전략일 수 있는데요. 통풍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 그 바람구멍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준비물은 병뚜껑과 칼, 그리고 취향에 따른 업그레이드인데요. 저는 글루건으로 살짝 업그레이드를 해주었습니다. 귀찮으신 분은 그냥 병뚜껑으로 놓아만 주어도 좋고, 저의 경우는 병뚜껑을 이렇게 모아서 원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요. 병뚜껑의 중간중간 바람구멍 통로를 만들고 병뚜껑들은 글루건으로 붙여줍니다. 좀 더 튼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제라늄이 너무 많아서 모든 아이들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엄선된 아이들부터 병뚜껑 통풍 방법을 해주고 있죠. 단순히 높이만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람구멍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통풍에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이제 위와 아래 모두 통풍에 대해서 단단히 대비를 했는데요. 두 번째, 기본 통풍의 개념, 문 열까요 말까요? 통풍의 개념에서 살짝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한 낮에 문을 열까요 말까요? 딱 이렇죠. 만약에 문을 열어서 사람이 느끼기에 찜통이고 그 온도도 높은데 습한 그런 열풍의 느낌이라면 제라늄에게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열에 쪄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다면 통풍보다는 오히려 문을 닫고 선풍기, 에어컨을 트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살짝 선선해지는 오전이나 늦은 오후 타이밍이 좋겠죠. 이 경우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는 베란다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잘 챙기셔야 합니다. 온도가 40도 이상 푹 찌는 베란다 가드닝 환경이 지속이 된다면 아무리 쨍쨍한 제라늄도 쉽게 버티지는 못하니깐요. 상황을 봐가면서 선풍기, 서큘레이터, 에어컨을 가동해야겠죠. 이사 전에는 에어컨도 참 많이 가동을 해서 제라늄에게 시원한 바람 목욕도 많이 시켜줬었는데요. 올해는 상태를 좀 더 지켜보고 신중하게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영 상태도 좋지 않거든요. 세 번째, 통풍을 위한 가지 정리. 장마가 시작되기 전 이미 5월, 6월 많은 아이들이 삽목이 되고 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타이밍에 삽목이 많이 나오게 되는 타이밍인데요. 너무 늦지 않은 타이밍이라면 잘 살아남겠지만 너무 늦으면 여름을 넘기기 쉽지 않겠죠. 또 이때에 저렴한 가격에 삽목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구입에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함부로 들이시면 죽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큰잎을 정리하고 가지도 정리를 잘 해주셨다면 6월 말에 지금의 모습은 듬성듬성 바람구멍이 술술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정말 개체수를 많이 안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꽃과 열매이기 때문에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많은 아이들을 과감하게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올 여름은 정말 잘 살아남아 주기만을 바라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여름에는 잎을 자르거나 그 어떤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잿빛 곰팡이병의 피해로 줄기를 잘라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에 따라 그 부분에 추가 피해가 생길까 많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니라면 최대한 여름의 변화는 피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물 주기. 제라늄은 정해진 날짜에 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3일마다, 일주일마다 이렇게 물을 주지 않습니다. 각 환경이 다르고 화분의 사이즈, 그리고 제라늄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흙이 말라지면 물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렇기에 여름에는 더욱 제라늄을 살펴보면서 물을 주게 되는데요. 이사 전과 이사 후 환경을 보면서 저는 이번에 베란다 환경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고 영향을 줄 수 있구나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더욱 물을 타이트하게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잎에 물이 닿지 않도록 물을 최대한 주려고 하지만 위치상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 정도이고요. 제라늄 물을 주는 횟수와 물을 주는 양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 느낌인데요. X방향으로는 물을 주는 횟수, Y방향으로는 한 번 물을 줄 때의 그 양. 여기에서는 4분할이 되고 횟수도 많고 물도 많이 주면 제라늄은 죽게 됩니다. 과습으로요. 그리고 횟수도 적고 물도 적게 주면 제라늄은 뼈라늄 체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뼈라늄 후 몸살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극한으로 상황을 보내지는 않고 적당히 물을 주는 상황인데요. 나머지 두 개의 경우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횟수를 적당히 자주 주면서, 이것도 너무 자주 주면 무르겠죠? 조금씩 주는 방법. 그리고 횟수를 뜸하게 가져가면서 한 번 줄 때에 화분을 충분히 적실 만큼 주는 경우.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려서 한 번 줄 때에는 그래도 화분에 전체적으로 적신다는 느낌으로 주는 것을 선호하는 꽃과 열매입니다. 예전에 화분에 물길이 생기면서 최악의 상황에 뿌리 쪽으로 물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상황도 봤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나중에 제라늄 상태가 이상하네 이러면서 뿌리 쪽을 살펴보면 가운데가 땡땡하게 굳어서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다카기로 하나 둘 정도의 느낌인데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좋았다면 좋아요를, 싫었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립니다.